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유명한 역사학 교수의 한마디로 현장에 있던 수많은 일본인들이 경악을 하며 큰 소리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순식간에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동 있고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시카와 타쿠미입니다.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역사 연구자이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오늘날 많은 학생과 학자분들께 저의 연구 성과를 자랑스럽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역사와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 제 삶을 바쳤으며, 일본의 기술, 문화, 경제 분야에서의 업적이 항상 이 지역 전체의 길잡이가 되어왔음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대학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역사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는 제 직업에 대해서 항상 당당하고 자부심이 넘쳤죠. 저는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오래된 서적과 원고들을 정독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위대한 역사 인물들의 지도와 초상화가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모든 업적이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할 때마다 저는 역사 공부가 단지 시기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열정을 이해하는 것임을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습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고, 듣는 사람들도 진보와 유산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열정적인 얼굴들로 가득한 교실 앞에 서 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일본이 아시아 전역에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과정을 설명하였고, 제 설명에 그들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감한 탐험가들, 혁신적인 과학자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은 집중하여 경청했습니다. 저는 미래가 과거의 교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역사적 인물들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역사가 우리에게 강인함, 희생, 그리고 희망에 대해 가르쳐주는 방식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뛰어난 역사적 인물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셨고 어려운 도전에 맞섰으며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할 단서들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단서들을 밝혀내어 모든 분들께 공유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모든 강연과 작성하는 모든 글, 그리고 나누는 모든 토론은 마치 한 권의 위대한 책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했고 그 헌신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승리와 그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나누는 것을 사랑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의 사건으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변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저는 새로운 교수 전용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그 자체로 역사를 담은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다락방을 청소하고 있던 중 오래된 책 더미 속에 숨겨진 낡은 가죽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의 표지는 닳아 있었고 페이지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는데 강미소라는 낯선 한글 이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군복을 입은 남성이 나온 희미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일본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신 저희 할아버지 이미모토 다케오와 매우 닮아 보였습니다. 저는 매우 당황했고 혼란과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일기 속에 다케오, 나의 사랑 이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제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다름 아닌 한국인 여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수년 동안 일본이 항상 고귀하고 진보적인 나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를 읽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고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기 속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맞추어 보려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기를 다시 읽고 사진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단어와 희미하게 빛바랜 글자들은 제가 전에 듣지 못했던 과거의 비밀들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제 내면의 갈등은 믿음들이 의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자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는 역사는 물론 제 가족의 유산조차 배신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강미소는 누굴까? 어떻게 그녀가 우리 할아버지와 사랑하게 된 걸까? 할아버지에 대한 의구심과 의심이 커지자 여태까지 제가 가르치고 믿어왔던 역사가 불완전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기록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 편지, 문서들을 찾아가며 그 낯선 한글 이름과의 모든 연관성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과거에 대해 여쭤보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모호하고 머뭇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주제가 언급될 때마다 눈빛이 어두워지며 금세 화제를 전환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 혼란스럽고 복잡하던 중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이 과거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이 비밀과 단서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직접 이 사실을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비밀들과 마주해야만 오래된 거짓말들을 지워내고 진정한 역사의 사실과 가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누비며 긴장감과 결연한 의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기의 내용 속 할아버지와 한국인 할머니의 이야기, 사진들을 보며 무작정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화려하고 분주해 보였지만 이곳은 왠지 모를 아픔과 사연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이해하려면 먼저 할아버지의 과거와 인생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할아버지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 그 시대적 상황에 일본인 장교와 식민지인 한국 여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건 제 역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전통 한옥이 즐비한 북촌 한옥마을의 한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한 통의 쪽지에 따르면 한국인이었던 할머니는 그분의 가족과 동생,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비밀스러운 과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줄 분을 곧 만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분의 집에 다와가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드디어 문이 열리자 따뜻하면서도 애잔한 눈빛을 지닌 한 노부인께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제 할머니인 강미소의 동생, 강영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무거운 눈빛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가 느껴졌고 저를 보시면서 회상에 잠기는 듯한 표정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래전에 머물렀던 시절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그 기억을 듣게 된다면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영희 씨께서는 저를 집 안으로 초대해 자신의 누이 강미소, 제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제 할머니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한국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할머니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강영희 씨의 말에 따르면 제 할아버지는 엄격한 성격으로 알려진 일본 육군 장교셨지만 공적인 임무와 직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돌봐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강미소 씨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강영희 씨는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무거운 의무감을 지니고 계셨으나 할머니의 다정함과 용기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그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건들을 회상하실 때 저는 그 눈빛 속에서 고통과 후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의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고 결국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된 운명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두고 조국을 위해 돌아가야만 하는 마음 아픈 선택을 내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전해주신 역사적 고통 속 비밀리에 피어난 사랑과 수많은 희생, 그리고 결국 이별로 인해 두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한 나라에 큰 고통을 준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강영희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왜 제 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이 이야기를 저에게 감추셨는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과거가 수많은 어려운 선택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진실이 우리 가족에게 수치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셨기에 이를 감추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의 명예와 오랜 세월 쌓아온 귀중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족의 명예나 이미지를 지키는 것보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우리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로 가는 첫걸음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온갖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낯선 할머니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던 제가 사실을 듣고 가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과 자긍심이 모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제 내면의 갈등은 역사 속 우리나라에 대한 오랜 자부심과 아픈 과거의 폭로 사이에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강영희 씨의 집을 나서면서 이 숨겨진 역사의 모든 사실과 오해를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강영애 씨를 만난 후 며칠 동안 저는 과거의 기록과 기억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현지 기록 보관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연세가 지긋하신 주민분들을 인터뷰하며 그 격동의 시기를 보여주는 역사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인터뷰 한 건 한 건, 문서 한 장 한 장이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조금씩 더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 엮여있는 사랑, 의무, 희생의 복잡한 얽힘에 놀라움과 동시에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를 다룬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물과 사진들 사이에 할머니의 편지와 같은 몇 개의 옛 손편지들을 봤습니다. 그 편지에는 할머니처럼 내면에서 겪은 갈등,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리고 조국과 가족들에 대한 깊고 굳건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고, 그때 마치 할아버지와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에 대한 후회와 잃어버린 삶에 대한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어두운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피어난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랑은 국적과 의무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각난 역사의 단편들을 맞춰나가면서 제 감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때 살았던 오래된 동네를 방문하며 의무감과 마음의 끌림 사이에서 갈등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배웠던 명예와 용맹으로 그려진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회색빛으로 물든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행동은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사랑에 빠지거나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역사의 폭력과 거센 물결 속에 휩쓸린 한 인간의 고뇌와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듣고 공부해왔던 역사의 거짓말에 분노했고,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사랑의 상실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와 제 가족과 직접 마주하고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동네에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카페에서 제 아버지와 만나 한국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묻고 얘기했습니다. 떨리는 손과 결연한 마음으로 일기, 사진,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들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침묵은 수년간 감춰진 비밀과 말하지 못한 진실들로 이 자리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마침내 침묵을 깨고 아버지께서 말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쟁 중 사랑과 의무의 문제들이 자국의 명예와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하에 왜곡되곤 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우리에게 수치와 혼란을 안겨줄 것을 우려하여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진실들을 감추셨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아픈 떨림을 담고 있었고, 할머니는 단순히 적이나 식민지국의 여자가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한때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 고백의 충격은 해일 같은 파도처럼 저를 때렸고, 저는 역사적 부끄러움과 동시에 진실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고백은 제 의심을 확인해 주었지만, 동시에 이해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치고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을 나섰지만, 진실을 향해 계속 답을 찾아야겠다는 결심도 함께 굳어졌습니다. 저는 더 많은 기록 보관소를 방문하고 더 많은 편지들을 모으며 그 시대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역사가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의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었고, 그 과거는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아픔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역사가 겉으로 보기에만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사랑, 후회의 복잡함이 담긴 진짜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과 의무에 대해 고군분투했던 한국인들, 그리고 그들과 사랑했던 모든 이들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실되고 정직하게 전하고자 맹세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가족이나 내 나라가 부끄러운 일이더라도 진실은 진실 그대로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큰 희생을 동반하며 아무리 쓰라려도 진실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서의 제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유산을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에 대해 스스로 힘을 얻고 겸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 내면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통한 여정은 역사가 품고 있는 다양한 진실들을 알게 해주는 너무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역사를 단순히 영광과 명예의 이야기로만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졌던 고난, 아픔, 그리고 사랑을 포함한 완전한 사실을 드러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쿄의 한 대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과 학자, 그리고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새롭게 깨달은 역사적 사실과 이해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강의 도중, 저는 많은 청중 앞에 서서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여정에서 밝혀진 숨겨진 진실들이 역사에 대한 제 인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했습니다. 한때 자부심과 편향된 역사관에 제 눈이 멀어 있었으나 진실이 결국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제 강의는 단순히 오래된 비밀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서 정직함과 이해, 그리고 화해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열린 마음과 열린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보시고 밝았던 순간들과 어두웠던 시절 모두에게서 교훈을 얻으시길 권유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포함한 온전한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실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과 의견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배우려는 의지는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이야기들을 계속 탐구하고 공부하며 시간이 지나도 역사를 진실되게 알도록 전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진실함만이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따뜻하고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